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미국이 대중국 압박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반도체 배터리 같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재편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지난 2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조사에 들어갔고요. 6월 4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6월 4일입니다. 한국 시간 5일이죠.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히토류, 바이오 의약품 같은 4개 핵심 품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00일간 그동안의 조사를 진행했고요. 그 공급망 조사가 이번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번 조사가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 취약점이 드러난 핵심 품목의 미국 내 제조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미국 산업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 중국은 반도체하고 배터리 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죠. 그리고 히토류하고 의약품은 미국이 상당한 양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중국 의존 경제 구도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꾸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목표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더 이상 중국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이번 조사에 담겨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산업 분야를 오히려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로 변화시키겠다는 전략이 이 바이든 정부의 강한 의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4일 조사가 끝나더라도 그 결과를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분명한 것은 중국을 향한 압박 강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범위 또한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들 4대 산업 분야의 공급망 재편은 불가피하고요. 그 산업의 체제 변화가 미국의 동맹국들이 함께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반중국 체제. 그러니까 중국을 그동안에 이제 세계의 공장 대우를 해왔었는데, 그래서 공장들을 중국에다 집중을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이 중국을 세계의 공장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거죠. 특히 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완전히 소외시켜버리기 위한 미국의 디커플링은 앞으로 미국 단독이 아니라 민주주의 동맹들과 기술 동맹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건 바이든 정부가 첨단 산업을 안보 문제로 접근하면서 탈중국, 비중국을 기본으로 한 이 글로벌 산업체제 개편을 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추구하는 이런 글로벌 산업체계 개편을 제2의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 이게 뭐냐면요. 1944년 7월에 세계 44개 나라의 연합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통화 질서 공조를 제도한 겁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고 고정 환율제의 도입을 통해서 이걸 제도한 거, 이걸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국제통화 제도를 주관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 IMF를 만들었고 또 세계은행 IBRD를 설립했고요. 또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걸 GATT라고 그러죠. GATT, 이 체제가 이때 성립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바이든 정부의 BBC 중심, 이게 BBC라는 게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 글로벌 경제체제 개편은 1944년에 브레튼 우드 체제에 버금간 만큼 세계 경제의 체제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걸 예고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글로벌 민주주의 동맹에 유럽연합, 그러니까 EU도 포함되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로 유럽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 순방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좀 보면, 자세히 보면 이 바이든은 역시 트럼프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힘만 믿고 일방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통적인 동맹인 EU마저도 트럼프의 저열한 거래적 외교에 경악을 하면서 환멸을 느꼈죠. 그러면 이제 서서히 등을 돌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대서양 동맹도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중국이 파고들면서 경제 교류 협약도 맺고 상호 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미국 혼자 중국과 대결을 해봤자 미국의 힘만 붙이고 성과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이 중국산에 중독된 세계 공급망을 그대로 두고 패권 경쟁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바이든과 핵심 참모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 중국은 그동안 믿을 수 없는 그야말로 싼 임금으로 서구의 선진 첨단 공장들을 유치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었죠. 서구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싼 생산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좋았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술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해내는 공장을 유치할 수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호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초빈곤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랬던 중국이 세계 무역 체계 속으로 이끌었던 미국을 오히려 능가할 계획을 세우면서 또 능멸하려고 하는 중국몽이라는 플랜을 짜서 전면에 내세웠죠.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동맹들이 중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미국의 가치,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이든의 행정명령으로 드러났고 그 결실이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중국 배제 전략은 무역과 산업 그리고 안보를 연계하는 정책입니다. 이건 20세기 후반을 풍미하던 산업정책과는 기본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기존의 산업정책은 외국산을 배제하고 국산을 육성하기 위한 방어적인 보호주의였다 그러면, 바이든의 산업정책은 동맹국의 외국산을 끌어들여 가지고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또 동맹과 함께 공동으로 성장해 간다, 그런 전략입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도 동맹국의 기술과 기업들을 활용해 가지고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더불어서 미중 패권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는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미국도 동맹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중국이라는 전체주의에 휘둘리지 않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바이든의 새로운 산업정책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동맹과 동맹국의 이 기술동맹을 통해서 전체주의를 압도하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바이든의 새로운 글로벌 경제체제 개편의 한 중심에 대한민국이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탄탄한 경제 기반을 가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라든지 이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는 원천 기술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 기반은 한국과 대만과 일본과 중국이 주요 공급 기지로서 역할을 해왔었죠.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들 국가들의 비중이 80%를 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4강 체제에서 이젠 중국을 배제시키겠다는 겁니다. 한국은 좋든 싫든 일본, 대만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도 상당히 큽니다. 원래 한국과 일본은 경제 공동체로서 서로 호환하는 체제를 유지해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바이든의 글로벌 경제 체제 개편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한국 경제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배제된 그 공간을 한국이 상당히 많이 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맹과의 공급망 확대 및 강화라는 미국의 정책은 수요 증가라는 긍정적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유탁 생산 같은 협력도 기대가 됩니다. 배터리 분야도 중국산 수입 금지가 본격화되면 당장 국내 배터리 산업의 도약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게 되면 당장 한국과 일본 기업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 지난해 미국 내 총 배터리 생산에서 미국 기업의 생산 규모는 1.5%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과 일본이 주 생산지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물론 미국이 현지 생산 시설 기반 강화를 요구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현지화는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약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반도체 분야에 170억 달러, 삼성전자 그렇게 된 거고요. 배터리 분야에 140억 달러,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320억 달러, 그러니까 한 35조 6,8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물론 미국이 이 자국 기업들의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서 별도의 지원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만 이건 한국이나 대만 등의 기업들이 미국이 생각하는 만큼 미국 내 공장 확충을 하지 않는다든지 투자를 하지 않을 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더불어서 미국 상원이 계획하는 대로 앞으로 5년간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해서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곧 발의하고 추진한다 할지라도 중국산 배제라는 그 엄청난 수요를 한국이나 대만이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탈중국이라는 글로벌 산업 체계가 미중 갈등과 연계돼 가지고 심화된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향한 수출이라든지 중국 내 생산까지 제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미국의 지식재산과 기술이 포함된 한국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 이걸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이 소부장의 대중국 수출 제한이라든지 이 중국에서 주로 조달하는 기초 소재하고 범용 부품 등에 대해서 조달처를 전환하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예상컨대 미국의 글로벌 산업 체계 재편으로 중국이 쇠락의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미국과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경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된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향한 강력한 2차적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민주주의 동맹 체제에 도전한다든지 이걸 허물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2단계 전략, 그러니까 미국의 지식재산과 기술이 포함된 모든 제품들의 대중국 거래 전면 중단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이 공급망 전반에 큰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이런 경제체제의 재편을 넘어가지고 중국의 1대1로, 그러니까 육해상 실크로드를 말하는 거죠. 이 1대1로에 대항하는 세계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5월 26일 로이터하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온라인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인프라, 그러니까 기간시설 전략을 주제로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4개 나라의 안보협의체죠. 이 쿼드 대면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렇게 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중국의 1대1로하고 유사한 인프라 건설 전략을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지난 3월 달에 거론한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커트 캠벨 조정관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쿼드가 가입이 제한되는 소수만의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관여해가지고 우리와 공조하고 싶은 국가들이 있다 그러면 일이 진척되는 동안에도 문은 열려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국에서 다른 나라를 더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죠. 여기 한국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캠벨 조정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넓은 의미에서 단순히 관여로 묘사되던 시대는 끝났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이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중국의 글로벌 진출 자체를 봉쇄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뭐냐면 인도하고의 국경 분쟁,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 늑대 전사를 자처하는 중국 외교관들의 호전적인 형태 같은 거, 이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의 정책이 그런 전환의 배경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캠벨 조정관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이 미국이 앞으로 외교를 어떻게 나갈 것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글로벌 정복 야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이 앞으로 거친 강대국 또는 강경한 강대국 그런 쪽으로 이행할 수도 있다라고 예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 질서에 관여하는 그 힘 자체를 빼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결국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로 변화될 겁니다. 그 흐름에서 도태된다는 것은 국가의 붕괴를 의미할 겁니다. 그동안 한국은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국가 시책을 밀어왔는데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안미경미,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이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